안녕하십니까. 부자빠 부동산 연구소의 이철홍 소장입니다. 집값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죠. 서울 6억이의 아파트 62.7%에서 7.6%로 줄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6억이 아파트가 62.7%나 뭐 절반 과반수 이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요즘 보니까 7.6%로 줄었다. 집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었던 서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지금은 멸종위기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부동산 R124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92,013가구로 10만 가구를 밑돈다. 전체 시세조사 대상 아파트 121만 2,897가구의 7.6%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그에 져서 부동산은 끝났다. 2011년입니다. 부동산은 끝났다는 이 책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은 아무리 많아도 3%가 되지 않는다. 뭐 그때 당시겠죠. 근데 지금은 94%가량이 6억 원을 넘었다. 2011년도에 6억 원 넘는 아파트가 3%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94%가 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1년이니까 지금 2022년이면 정확하게 만 10년, 11년이 됐죠. 요 사이에 3%가 94%로 역전이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말 기준으로 해도 서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62.7%. 이 조사 시점이 언제냐면은 2017년 5월 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가 되겠죠. 이때는 서울 전체의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62.7%, 78만 7,277가구였는데 이 비중이 90%가 넘는 자치구도 강북구가 98%, 노원구가 97.8%, 뭐 거의 다 98%네요. 이 강북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98%가 전부 다 6억 원 이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많은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확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67.9%에서 7.6%면 거의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뛰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년 새 아파트 값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도봉구는 32.9%, 노원구는 21.9%, 금천구는 25.9% 등 6곳을 제외한 다른 자치구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10% 밑으로 떨어졌다. 특히 5년 전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48.7%, 약 절반이었던 성동구에는 단 한 가구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봉, 노원, 금천구 등 6곳을 제외하고는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있는 비중이 한 자릿수 10% 이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나마 많다고 하는 노원, 도봉, 금천구 같은 경우도 20, 30%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크게 줄면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아파트, 가장 일반적인 가격대죠. 이 비중은 19% 정도에서 24.6%로 늘었고요. 9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는 18.3%에서 67.9%로, 9억을 초과한 아파트는 18.3%에서 67.9%, 약 한 68%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세대들이 접근하는 가격대가 6억 원 이하가 되겠죠. 따라서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물량은 가장 적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항상 6억 원 이하의 아파트의 수요는 많고 거래도 여전히 활발하고, 대신에 10억이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대출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수저라든지 아니면 정말 전세금을 뭐 그 정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대출을 안 끼고 산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대출을 지금 전면 다 막아놔 버렸기 때문에 15억 이상은 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잔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 그러면은요. 2017년 5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와 말 상황입니다. 말 상황인데 2017년 5월에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62.7%였던 게 2022년 5월에 정확하게 이제 5년 후가 되겠죠. 60.7%였는데 지금은 7.6%밖에 남지를 않았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 추이가 지금 많기 때문에 7.6% 점점점 줄어들겠죠. 이러다가 몇 년 안 있으면은 서울 시내에서, 성동구처럼 서울 시내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씨가 말랐다, 이런 기사가 나올 일도 머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사이에 가격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5년 전에 5억이던 아파트가 지금 얼마 정도 갈까요? 1, 2년 전이 아니고 5년 전입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곱빼기만 치자고요. 곱빼기만 치면은 10억이죠. 그러면은 5억짜리가 10억이 됐으니까 1년에 1억씩 올라간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억대 연봉의 샐러리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정말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해서 1년 365일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연봉이 1억 정도가 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이거보다도 집값의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맞벌이해서 봉급 모아서 생활비 쓰고 남은 돈 저축해서 집 사는 것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니까요. 자, 이거를 우리가 누누이 학습을 통해서 알았다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이용하시면 되죠. 은행에 대출 빌리고, 그 다음에 땡길 수 있는 데까지 땡겨서 부족한 부분은 은행 대출을 넣어서 이자 내면서 이렇게 갚아 나가는 겁니다. 정 이게 만약에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용자를 안고 그냥 대출을 떠넘기면서 매매를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집값 상승 폭만큼 내가 이제 버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을 뭐 이렇게 해서 뭐 부를 축적하면은 나쁘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시세에 편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은 다 이렇게 해서 집값이 올라서 재산이 늘어가는데 나 혼자만 주구장창 집값은 언젠가는 떨어질 거야, 나는 그냥 계속 전세 월세만 살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전월세만 사셔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노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요. 자, 이런다 보면은 집이 하나 있는 것과 계속 전월세 사는 것과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엄청난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6억 이하 아파트 60.7%에서 7.6%로 줄었다. 이 이면의 반대 기사, 9억 원 초과 아파트 18.3%에서 67.9%까지 늘었다. 이 양쪽의 지금 결론을 다 반대로 섞어보면은 요즘의 부동산 가격, 부동산의 어떤 현실이 정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많이 올라가서 정말 저가 아파트로 갈 수 있는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서울에는 이제 거의 별로 남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더 따끈따끈한 부동산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